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을 촬영하러 이렇게 경기도 광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딱 두 세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두 세대 모두 계약이 됐다가 최근에 오늘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이 타입이 개인 사정으로 해약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에 나서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타입은 대가족보다는 한 4인 가족인데 합가를 해야 되거나 또는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거나 라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을 집이었습니다.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었으니까요. 벙커 주차장이 있고 또 가격이 6억을 넘어가지 않는 5억대 선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 또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지어져 있는 건데요. 여기가 B동, 여기가 A동인데 벙커 주차장이 있는 A동까지 계약은 다 완료가 됐다가 이 타입이 해약이 된 거고, 요거는 계속 계약이 유지가 돼서 곧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벙커 주차장 타입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입지 조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강선 초월역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초등학교는 근처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2.5km, 가장 먼 초등학교가 3.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3.8km, 고등학교는 이보다 더 가까운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버스 정류장, 편의점 등은 여기서 1km 정도 내려가셔야 되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 전망이 좀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전망이 좀 나오려면 살짝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지대가 좀 올라와 있는 곳이다 보니까 1km 정도 올라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강남하고 잠실역까지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니까요, 강남역까지가 33km, 잠실역까지가 27km 정도 나왔는데 가는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약 45에서 46분 정도 소요되니까 서울까지, 강남까지, 잠실까지 1시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인데요, 전체 대지 면적이 약 95평이고 건축 면적은 2층까지 해서 55평인 타입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외장은 바깥쪽이 하얀색 파벽돌, 뒤쪽이 검은색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열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지열 보일러 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은 처음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 지열 보일러에 대해서 제가 굳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지열 보일러에 대한 장단점이 다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의견은 LPG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열 보일러는 모든 지역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안을 확인해 보고 설치를 하는 건데 여기는 가능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설치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열 보일러를 설치를 해 놨네요. 여기 상수도는 아닙니다. 180m 지하에 있는 천연 약수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하수 처리도 개인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폐수 직관이 아닙니다. 자, 먼저 벙커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벙커 주차장 두 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넉넉한데 높이가 좀 낮아서 제가 이 층고를 재보니까 2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m가 넘는 그런 차량들은 여기에 진입이 어렵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은 넓은데 이 층고는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창고로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까지 넉넉하니까 여기도 이 주차장 창고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은 자동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고 중간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올라가다가 멈추는 이런 버튼도 있으니까요. 리모컨이나 버튼 두 개 다 작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쪽 아래쪽에 두 대 주차하고 대문을 열고 이 안쪽에도 두 대 정도는 더 추가로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통행에만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주차한 것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두 대 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 6대, 기본은 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구간도 참 넓지만, 자, 이 앞으로에서 마당이 꽤나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땅은 아닌데요, 이 끝에 와서 보면 꽤나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는 잘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마당이 아주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 저 끝에는 데크인데 저거는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이 꽤나 넓네요. 그리고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어락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이 세로가 꽤나 긴 편이고, 이쪽 공간도 남기 때문에 자전거 같은 거 있으면 이 안쪽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장은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칸이 쭉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쪽에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도도 있고 저 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다목적, 뭐 멀티룸까지는 아니지만 다목적 다용도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 봤는데 다시 앞마당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고, 여기를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만, 요 정도 공간만 분리수거함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세대 현관 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거실 주방인데, 가기 전에 1층에 방이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1층의 방은 이렇게 살짝 꺾여 있죠.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화장실을 만드느라고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 길이가 4천이 넘는데요, 이 폭도 마찬가지고요. 폭은 한 3천이 넘고,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저쪽까지 재보니까 한 3,300 정도 되니까요, 요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3천에 3천이 다 넘어서 작지 않은 방이다. 요게 있어도 작은 느낌은 없습니다. 북박이장은 이 문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쭉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 수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요걸 만드느라고 이런 형태로 방을 짜 맞추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욕실이 있는데 양변기에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쪽에는 세면대 있고요. 샤워기는 저 끝에 달려 있는데, 이 샤워 공간이 별도로 확보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쪽에 서서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욕실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엔 수납장, 위에도 수납장, 그리고 환기창, 환풍시설 다 잘 되어 있는 1층 방의 욕실이고, 이 방에는 에어컨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은 이따 거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동향입니다. 동향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자,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굳이, 자, 이렇게 막힘없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고 내 집 마당을 볼 수 있는 1층 방입니다. 자, 이렇게 1층 방 살펴보셨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자, 1층 방이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 맞은편에는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칸막이 샤워부스로 공간을 분리를 해놨고, 공간 자체도 넉넉한 편입니다. 나머지는 양변기, 세면대, 위에는 선반과 수납장 있고요.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실입니다. 자, 거실은 4인용 소파, 카우치가 있는 4인용 소파까지는 설치가 가능한 자리로 확보가 되어 있고, 거실은 넉넉하다 요 정도 느낌은 아니고요, 딱 그냥 쓰기 좋을 만한 거실이다 요런 느낌입니다. 또 위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또 안쪽으로 채워 놨습니다. 기본적인 수납 이 안쪽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은 거실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여기 거실, 방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용된 창호 LG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는 이렇게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당하고 이어지게끔 이쪽에다 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바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신다면 반려동물들이 이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좋겠죠. 자, 이렇게 마당, 거실, 뭐 데크 이런 거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이쪽이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전체는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추가 식탁은 설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다 설치를 하면 거실을 침범하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레벨이 낮은 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 대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안쪽까지 한다면 최대 5인용 식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쪽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리평 전기 콘센트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휴대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쪽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기본적으로 또 가능한 주방입니다. 위에는 터치하는 방식의 레인지 후드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3구 전기 레인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싱크볼, 위에는 환기창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한 대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주방에는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가 1층입니다. 그러니까 주방,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메인 욕실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는데 방 안쪽에도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이 앞으로 데크, 마당이 있는 1층 살펴보셨습니다. 자, 제가 한 4인 가족이 합가를 해도 좋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사실 4인 가족 가지고 합가를 한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새는 워낙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4인 가족이라도 합가를 계획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쓸 수 있는 집이긴 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2층을 보면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단 폭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자, 이쯤에서 한번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딱 올라오면 여기에도 기본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하나가 있고요. 역시 중문이 또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으로 2층 공간도 분리를 해 놨습니다. 자, 들어오면 1층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각 방의 개별 난방이 아니고요, 각 층별로 개별 난방입니다. 층별 거실 쪽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폰은 아래층, 2층 각각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자 확인은 2층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2층의 방인데 1층에서 봤던 그 방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크기도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4,000이 넘고 폭은 3,000이 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이 공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도 3,300이 되니까 이렇게 북박이장이 짜 있어도 메인 공간 자체는 작지 않은 방, 요게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수납장은 좀 다르죠. 1층은 이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층은 여기 이렇게 두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은 역시 1층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도 동향이라서 또 앞도 막힘이 없고, 이제 이 앞으로는 건물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또 여기가 좀 가장 안쪽이면서도 높은 곳이라서 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이 앞에 공터에 집이 들어오더라도 이 전망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쪽에 욕실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크기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 여기에도 비데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샤워기는 있는데 칸막이 샤워부스로 분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샤워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의 욕실로 확보가 되어 있고, 환기창, 환풍시설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의 첫 번째 방 살펴보셨고, 대각선으로 가면 여기 2층에도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방은 전체로 본다면 딱 3개인데 욕실은 지금 4개나 됩니다. 욕실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자, 여기에 또 역시 똑같이 양변기 세면대, 저 끝에는 샤워기인데 칸막이 샤워부스로 분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 잘 되어 있고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선반도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1층하고 이 구간은 다 똑같습니다. 예, 욕실이 위아래로 있고 1층 방이 위아래로 있으면서 안쪽에 또 욕실들이 위아래로 있고, 예, 방은 3개인데 화장실은 4개인 그런 독특한 집이고, 이쪽에 2층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좀 작습니다. 세로는 좀 긴 편인데 폭은 좀 짧은 편이라서 아이들 방으로 쓰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방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번에 이 작은 방은 서양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방향으로도 막힘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딱 열어봤을 때 남양 특집인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그냥 작은 산들만 보이는 그런 풍경으로 이 작은 방이 나 있습니다. 자, 남양 특집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따면 한번 제가 기획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층에 있는 거실인데요. 1층 거실 주방의 협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도 아담하게만 그냥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이 거실인데 소파를 놓으려면 저쪽인데요. 여기는 한 2인용 소파밖에는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은 좀 있는 편이라서 답답한 느낌은 없는 2층의 거실이고, 1층하고 똑같습니다. 이 안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에어컨도 역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4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2층에 2개, 1층에 2개. 그리고 방향, 동향인 거 동일하고요. 자, 이번엔 문을 열면 1층에는 데크가 있었다면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뭐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그냥 한 번씩 나와서 머리 식히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1층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망이 확 튀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서 보면 조금 더 경치가 좋습니다. 또 앞도 막힘이 없으니까 2층에서도 멋있는 이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방은 협소판이라는 말씀 드렸죠. 짧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다 소파를 놓는다면 여기에 의자를 갖다 놓고 쓰기는 조금 불편하겠죠. 그냥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2인용 식탁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역시 이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여기는 보조 쿡탑으로 2구 전기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대도 하나 있는데 조금 작습니다. 예, 미니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레인지 후드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위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채광창은 이렇게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납도 그냥 기본만 가능한 주방 공간입니다. 자, 2층은 미니 주방이 있고 미니 거실이 있고요. 작은 방 하나와 그 다음에 1층에서 보셨던 똑같은 방이 하나, 욕실이 2개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가를 해도 4인 가족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렸던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 더 바닥재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SPC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신축 빌라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그냥 포시린 타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루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돌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 놓은 신소재라고 합니다. 친환경 신소재인데 긁힘이 거의 적고 습기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루보다는 그냥 고가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2층도 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가기 전에는 이런 작은 구간이 하나 남습니다. 수도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깥에다 수도를 설치해 놓으면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안쪽에다 이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조 싱크대 같은 걸 하나 갖다 놓으면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아주 넓은 옥상이 있습니다. 거의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쓰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실외기가 있으니까 이쪽을 활용하기보다는 저 끝으로 해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옥상에서도 역시 이렇게 뻥뻥 뚫린 이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망을 확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경사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 집을 보시려면 그것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집의 가격 5억 7천만 원입니다. 제가 경기 광주를 자주 와서 단독주택을 촬영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 높은 편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가격대니까요. 경기 광주 쪽에 이 정도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다면 나와서 둘러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